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고배당 수익형 펀드인 R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QILD 만주를 달성했고요. 그 다음 고배당 종목으로 RA에 가열차게 투자 중에 있습니다. 현재 라의 투자 비중은 9.6%입니다. RA 펀드는 현재 주가는 20.66, 발행 연도는 2016년도에 발행했고요. 뉴욕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9억 4,300만 달러고요. 배당률은 11.56%에 달합니다. 주당 배당금은 0.1990, 2016년도부터 배당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2.24%인데 왜 2.24%인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A 펀드 목적은 높은 수익형 투자를 추구하면서도 차익형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수익이라는 것은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배당, 그리고 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쿠폰, 픽스드 인컴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본 성장을 바탕으로 한 차익형 투자를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수익형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차익형 투자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라 같은 경우는 이 수익형과 차익형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이 수익형은 부동산으로 따졌을 때는 월세, 그리고 차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의 투자 유형은 회사채 36%, 그리고 모기지 채권, RMBS, CMBS 이런 모기지 채권에 28%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식에 33.8%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원유나 천연가스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채는 어떻게 투자되고 있냐라고 살펴봤더니 대부분이 BB 등급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등급으로 투기성 상품이죠. 투기성 상품에 약 40%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라의 실질적인 토탈 리턴, 그러니까 주가 수익 플러스 배당을 봤을 때 어땠냐라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난 3년간 라 같은 경우는 34.78%, 그리고 S&P 500은 58%, 그리고 비슷한 고배당 상품인 GOF 같은 경우도 32%, 그 다음에 고배당 대표적인 상품이죠. QILD 같은 경우는 26%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의 고배당 상품이 S&P 500보다는 좀 뒤졌지만 비슷한 고배당 상품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라의 수익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인베스트먼트 인컴, 그러니까 배당 수익, 그리고 픽스드 인컴에서 나온 쿠폰 수익이 주당 0.78, 0.80, 1.11, 1.52, 1.74인데요. 자, 연 배당이 2.39, 2.39, 2.39 이 동일하죠. 자, 매월 일정하게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1년마다 나가는 배당금 크기는 2.39라는 거죠. 자, 근데 2.39인데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은 그에 못 미치고 있죠. 자, 이 뒤에 보시면 그 이유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수익형 투자가 배당금보다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차익형 투자에서 수익을 거둬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두에 말했듯이 이 수익이라는 것은 수익형 투자, 그리고 차익형 투자에서 나온 수익을 배당으로 주고 있는데, 이 배당의 구조를 살펴보니 수익형 투자로는 배당을 전부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익형 투자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차익형 투자는 어떻습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 2.49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이 20.02에서 20.12로 증가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익이 나와야지만이 배당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턴 오브 캐피탈은 아무 의미 없는 수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리턴 오브 캐피탈이 많이 나와서 자기 살을 깎아가면서 배당을 준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연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차익형 수익이 리턴 오브 캐피탈보다 많은 경우에는 결국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총 2.49를 벌었지만 20년도에는 마이너스 0.8을 벌었고요. 2019년도에는 굉장히 잘 벌었네요. 3.53을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39보다 못 벌은 연도도 있고 더 잘 벌은 연도도 있고 또 못 벌은 연도, 잘 벌은 연도, 이렇게 해마다 수익은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만 배당은 일정하게 주기 때문에 캐피탈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이 회사의 자산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달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펀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익형 수익 실현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한 해의 전체적인 성과를 봐야 된다는 얘기고, 배당과 차익형 수익을 합했을 때 실제 수익은 해마다 들쑥날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펀드의 시가총액은 실질적으로 순자산이죠. 순자산은 9억 4,300만 달러이지만 투자 자산은 여기서 28.27%를 레버리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과 실제 투자 자산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현재 실제 투자되고 있는 자산은 1.4빌리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레버리지를 일으킨 건데 약 4억 2,400만 달러를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산 같은 경우는 1.4빌리언,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는 0.4빌리언, 그리고 자본은 1.0빌리언이 돼서 이 자본이 결국 시가총액으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레버리지 비율은 부채 대비 자산 같은 경우는 28.5, 그리고 우리가 흔히 회사를 평가할 때 쓰는 자본 대비 부채 같은 경우는 40%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RA 상품은 40%의 레버리지로 운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체 자산 대비 8% 정도 수익을 내면 10% 정도 배당을 줄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자산이 1억인데 내 자본 7천만 원, 그리고 부채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실제 자산 대비 수익률은 8%지만 자본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수익률은 10.1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충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자산 수익률이 8% 되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지 않죠. 대체로 BB 등급에서는 약 4에서 6% 정도 픽스드 인컴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2에서 3% 정도를 차익형 투자에서 걷어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BB 등급에 투자하는 배당 인컴이 4% 정도 되고 나머지 차익 실현이 2%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주당 0.78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체 배당 대비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낮죠. 지금 전체적으로 배당 2.39 대비 0.8, 1.1, 1.5 굉장히 낮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재무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이 5,600만 달러인데 지금 아까 말한 2.24% 수수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투자 자문료 그리고 운영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1,900만 달러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9억 4,300만 달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2.24%죠. 자, 그래서 저는 라의 수수료는 대충 2%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수수료를 어디에 태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차감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순 배당 수익률이 5,600인데 3,600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0.78이라고 나온 것은 경비를 뺀 나머지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대비 약 절반 가까이가 빠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컴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고배당을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리턴 오브 캐피탈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대부분 경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도 4에서 6% 정도 잘 받고 있고 나머지 차익형 투자에서 더 벌어주면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고 더 벌어주지 못하면 자산이 좀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RA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S&P 500을 조금씩 이겨가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33%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주식이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인프라 주식으로 이루어졌죠. 도미닉 에너지, 넥스트라 에너지, 크라운캐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좀 강한 면모를 가진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 주식들이 퍼포먼스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S&P 500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기지 상품의 28% 그리고 회사채 같은 경우도 35% 자산의 절반 이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채의 자산 평가가
하향될 우려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모기지, MBS도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들고 있는 RMBS 그리고 상업용 모기지인 CMBS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RA가 퍼포먼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채의 가격이나 CMBS의 가격은 사거나 팔 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산이 회전되면 순자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RA 상품을 정리를 해본다면 고배당 펀드이고 결국 레버리지를 이용한 상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레버리지 상품은 누구나 다 알듯이 위험한 상품입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인프라, 가스, 에너지 이런 인플레이션에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섹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실질적으로 파는 시점, 자산의 실제 평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RA에 당장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RA가 해마다 수익도 내고 수익을 못 낼 때도 있었지만 연평균 토탈 7%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2%대 수수료는 너무 과하다. 지금 보시면 투자 자문료로 1,300만 달러 비용의 대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모회사인 브룩필드에 자문료를 주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이 빠진다면 상당히 이제 금액이 절감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R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